자, 바나나가 뭐예요? 우리 세준이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 바나나가 뭐예요? 책에는 바나 만약에 네가 바나나를 몰랐다면 바나나가 어떤 색일 것 같아? 자, 나라면 바나나는 조금 맛 내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뭔가 그것도 맛있다고 하니까 뭔가 좀 갈색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시켜야지. 그럼 다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다운아, 질문을 이해했어? 어, 지금 다운이는 바나나가 뭔지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어. 알고 있지.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성립하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만약 바나나를 모른다 라고 한다면 바나나가 어떻게 생겼을 거다, 무슨 색깔일 거다 이런 거를 네 마음대로 상상해보는 활동하는 거지, 세준아. 응. 맞아? 다원이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네가 지금 바나나를 만약에 모르고 있다. 너 보고 바나나가 뭔지 네 보고 한번 마음대로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너는 어떤 걸 떠올릴 것 같아? 음, 고구마요. 응? 고구마. 고구마를 떠올릴 것 같아. 왜? 이유는? 고구마가 저한테 맛있어서. 음, 세준이 됐어, 대답이? 네, 해?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그 어, 엄마가 오늘 음. 그 다음 주에 그 곤충세계 그 책이잖아요. 다음 주 뭐라고? 다음 시간에 이 책이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엄마가 오늘 이건 줄 알고 그 책을 오늘 좀 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72초까지 읽었어요. 바나나가 뭐예요? 제가 나중에 읽었다고? 네, 그러고 음.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할아버지 그 돌아가셔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 그래서 장례식장 가가지고 못 읽었어요. 아유,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많이 슬펐겠네. 자, 선생님, 그래, 알겠습니다. 세준이가 알고 있는 바나나는 무슨 색깔 바나나 알고 있어? 노란색을 알고 있었는데 노란 색깔 바나나. 다원이는? 노란 색깔이에요. 근데 선생님도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바나나가 노란색 바나나만 있는 게 아니래. 바나나가 이렇게, 우리도 물론 초록색 바나나, 덜 익은 바나나 이렇게 있는 거 봤는데, 요런 바나나도 있다는 거야. 응? 응? 색깔이. 요런 색 바나나. 그래서 바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이렇게 이제 색깔이 이렇게 익어가는 어떤 그런 바나나 말고도 다양한 종류의 바나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쌤이 깜짝 놀랐던 이건 바나나 아니다. 이건 가지다, 가지. 이건 가지고 그래서 바나나도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그런 바나나가 이제 제일 흔한 그런 바나나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 세준이. 그 바나나 오래 놔두면 그 음. 조금 갈색 갈색이랑 검정색 사이 같은 색으로 그 점 조금씩 생기잖아요. 음. 그거 엄청 오래 둬가지고 그냥 갈색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건데, 그렇지 않고 애당초 색깔 자체가 이런 색깔 바나나도 있다는 거야. 바나나 자체가. 바나나 그 자체 종류가, 이렇게 우리가 노란 바나나 이렇게 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런 바나나 말고도, 요렇게, 요런 바나나, 요런 색깔 바나나도 있고, 레드 바나나, 레드 바나나라는 종류가 있고, 애플 바나나라는 종류도 있고, 플랜틴 바나나라 이거는, 플랜틴 바나나라는 종류도 있고, 블루 자바 바나나, 블루 자바 바나나라는 종류도 있고, 브로 바나나? 브로 바나나라는 종류도 있고, 핑크 바나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그런 바나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 이런 바나나 있으면 다른 바나나도 사 먹을 것 같아? 한번 조금 한 번이라도 먹어보고 싶은 느낌? 그런 느낌 좀.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 다원이는 응. 어때? 저도 먹어보고 싶어요. 스쌤도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쌤도 못 먹어봤습니다. 자, 혹시 다원이도 이 책, 그뭐 미리 생각하지 않았지만, 바나나가 뭐예요라는 책 읽으면서, 우리가 이건 좀 같이 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좀 이건 잘 이해가 좀 안 됐다라는 것도 혹시 있었어?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아니면 다음 주부터 할까? 어떻게 할까? 다원. 다음 주부터. 그렇지. 다원이 그러면 다음 주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원아, 너가 너무 낯설어, 지금. 옛날에 쌤 머릿속에 있던 다원이가 아니어가지고, 지금 쌤이 좀 당황스러워. 다원이가 너무 많이 컸어. 자, 바나나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자, 여기 보면 구쪽에 집성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쪽에, 구쪽에 집성촌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혹시 집성촌이라는 말을 알아? 집성촌. 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구쪽의 내용을 읽어보면 선생님이 말한 집성촌이 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마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구쪽의 마을, 이 마을은 구쪽에 보니까 이 마을의 특징, 아홉 봉우리 산으로 둘러싸여 그렇지. 있고, 아홉 봉우리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특징 하나가 있어. 또 마을이 생겼을 때부터 금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렇지. 금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그래서 이처럼 집성촌은 좀 어려운 말인데 같은 성의 사람들만 같은 성씨의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사는 곳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집성촌이라고 그래. 여기는 금씨들의 집성촌인 거야. 이 지오마을은. 지오마을은 금씨 집성촌. 우리 세준이는 성이 뭐야? 닭이요. 박씨야. 그러니까 뭐 근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박씨야. 그래서 막 친척들이 막 다 모여 사는 거야. 여기는 응. 박씨 집성촌이다라는 거야. 다원이는 정씨니까 정씨들이 다 모여 사는 거야. 그럼 거기가 정씨 집성촌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같은 성씨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야. 이 말 알아?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같은 그렇지. 사람들 다 할아버지, 같이 사는 할머니, 거예요. 뭐 삼촌, 뭐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들이 이제 응. 대가족을 이뤘다라고 그러는데 요 할아버지 때만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막 육촌, 팔촌 형제들까지 다 같이 모여 사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집성촌을 이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쪽에 보니까 대거리라는 말도 나오고 삿대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11쪽 대거리. 자, 헐레벌떡 나온 지호 사람들은 귀찮다는 듯이 산 위에다 대거리를 했어요. 또 어떤 놈인지 라고 대거리라는 낱말이 나오는데 혹시 대거리라는 낱말이 무슨 뜻인지 무슨 뜻 같아? 음. 사실 선생님도 이 대거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커다랗게 두 가지가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 모르는 낱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원아, 책을 읽다가 그 모른단 문, 말 나왔어. 세준이. 그 문장을 읽어서 아, 그 문장을 읽어서 문맥적으로 이 말이 무슨 뜻이다라는 거를 어림짐작해 보는 방법이 있어. 자, 그럼 여기 보니까 헐레벌떡 나온 지호 사람들은 귀찮다는 듯이 산 위에다 대거리를 했어요. 또 어떤 놈인겨? 어른들은 숟가락으로 산 쪽에다 삿대질을 했어요라고 돼 있거든. 이 대거리를 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짐작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다원이. 그 대거리를 했어요라는 말을 빼고 여기다 다른 말을 넣으면 뭐라 그럴까? 산 위에다가 뭐를 했어요? 또 어떤 놈인겨? 뭐라고 했을까? 산 위에다가. 손가락질? 아, 산 위에다가 손가락질 했어요. 그럼 대거리를 했어요는 손가락질 한다라는 뜻이다. 세준이가 보기에는. 좀 세준이는 더 생각해야 말. 뭐라고? 전 좀 더 생각해야 될 것. 아, 그래서 이렇게 앞뒤 내용을 보고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고. 자, 만약에 그런데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 어떻게 하면 돼? 책을 읽다가 잘 모른단 말이 나왔는데 문맥을 살펴봤는데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두 번째 방법. 음, 응? 세준아 어떻게 하면 돼? 다원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넘어가? 자, 또 하나의 방법은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되지. 수한테 물어보면 되지. 근데 엄마 아빠랑 핸드폰으로 인터넷 선생님이 찾아보면 돼. 뭐라고? 핸드폰으로 인터넷 그렇지. 안 되면 찾아보면 돼. 그 물어보고. 선생님 대거리를 찾아봤어. 대거리 하고 찾아봤더니 여기 대거리 해가지고 사전이 나와. 대거리 뭐라고 됐어? 상대방을 맞서서 상대방에 말. 맞서서 말이나 행동을 대드는 거. 대드는 거. 또는 일을 시간과 순서에 따라 교대로 뭐 하는 거? 바꾸어 하는 거.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 맞는 거는 1번일까? 2번일까? 1번. 1번. 상대방에 맞서 말이나 행동으로 대드는 거를 대거리 한다고 그래. 어? 그러면 여기서는 보면 귀찮다는 산 위에다 대거리해서 산 위에다 대고서 그 산 위에서 어, 수박을 굴린 사람한테 맞서가지고 소리친 거지. 또 어떤 놈인겨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낱말이 나왔을 때 미루어 짐작해 본다거나 어른들께 물어본다거나 사전을 찾아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새로운 낱말들을 많이 알아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 밑에 어른들은 숟가락으로 산 쪽에다가 삿대질을 했어요라고 돼 있는데 삿대질은 아까 다원이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삿대질은 뭐야, 다원이? 다원아, 삿대질은 뭐야? 아까 대거리 했다는 걸 보고 내가 삿대질 했다고 해서 삿대질 아는 거 아니야? 손가락질 하죠? 아, 손가락질 안. 세준이 삿대질. 산 쪽에다 삿대질 했어요라고 돼 있는데 삿대질 몰라, 세준아? 알아. 저도 손가락질 하는 거 그럼 같은데. 다원이하고 세준이가 지금도 한번 삿대질 해봐, 쌤한테. 진짜로 하긴 좀 그래. 왜? 한번 해보라니까. 으, 어? 아니, 이것들이 삿대질도 못해? 지금 쌤이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뭐 하고 있어, 지금? 삿대질. 삿대질. 어른들이 서로 싸울 때 막, 야, 네가 잘났어? 누가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가, 어디다 대고 삿대질이야? 하고 막 이렇게 싸울 때 우리가 삿대질 한다 그러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쪽에 보니까 또 뭐가 나오냐면,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수박설이라는 게 나와. 수박설이는 뭘까? 겁 없는 아이들이 몰래 수박서리를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어른들은 어느 누구 수박서리를 한 아이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수박서리가 뭘까? 다원이. 음,
세준이 수박을 따는 거예요? 수박을 따는 걸 보고 수박소리 한다 그런다. 세준이 수박을 훔치는 것? 수박을 훔치는 거.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 아이들이 몰래 수박소리를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라고 해서 수박을 따는데 그냥 따는 게 아니라 몰래 따는 거. 수박을 뭐 하는 거? 훔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참외설이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거? 참외를 몰래 훔쳐. 참외를 몰래 따는 거를 참외설이라고 해요. 닭설이도 닭설이. 닭설이 들어봐. 닭설. 닭을 몰래 훔쳐가는 거? 남의 집 닭을 몰래 가서 훔쳐다가 그 닭을 잡아먹기도 했었어. 닭설이. 뭐 수생도 옛날에 앵두설이, 자두설이 같은 거 했었어. 남의 집 앵두나무에 있는 앵두를 몰래 뭐 하는 거야? 따먹는 거야. 또 무 같은 걸 서리해 먹기도 했어. 남의 집 무 밭에 가서 무를 뭐에다가 뽑아다가 그냥 그걸 먹기도 했어. 옛날에는 근데 그런 서리를 눈 감아줬대. 왜? 옛날에는 그런 서리를 눈 감아줬을까? 참외서리, 수박서리 이런 거를 눈 감아줬을까? 세준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이 뭐, 불쌍해서. 대부분 음, 훔치면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좀 가난하, 가난할 것 같으니까 좀 넘겨주지 않을까요? 음. 다원이는 왜 그랬을 것 같아? 음, 자, 요게 이제 수박서리 하는 모습이야. 수박을 몰래 가갖고 훔쳐갖고 뭐해? 도망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박서리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 온두막, 여기 이 건물 보여? 온두막 같은 거를 이렇게 높이 만들어 놓고 이 수박바 주인이 지키는 거야. 수박바 주인이 여기서 이렇게 수박서리 하는 거를 지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수박서리 하는 거를 물론 요즘에는 수박서리 하는 거에 대해서 경찰서에 잡혀가. 그리고 그거 돈도 다 물어내야 되고 크게 혼나. 근데 옛날에는 이거를 그냥 장난 비슷하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모두가 다 배고픈 어떤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게 따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좀 이렇게 뭐야 애교다라고 해갖고 봐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 하지만 요즘에는 그것들이 엄격하게 범죄, 도둑질로 봅니다. 세준이. 그런데 옛날에 만약에 옛날에 그 봐준다고 했잖아요. 음, 그런데 그 하루에 막 한 개씩 수박 소리를 하면 그러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너무 지나치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혼이 나지. 근데 이제 어쩌다 한번 한다던가 뭐 그런 정도 배고파서 그냥 그 자리에서 몇 개 따먹는 거 정도 수준은 그 크게 농사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냥 눈 감아 주는데 세준이가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뭐 수박을 막 엄청나게 많이 따다가 뭐 갖다 팔아버린다던가 이러면 이거는 도둑질, 절도이기 때문에 그건 용서해 주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야. 자, 이 책 16쪽에 보니까 여기서 보면 그 수박이 굴러 내려와 가지고 마을을 집을 막 부수잖아. 그런데도 어른들이 화를 내지 않았대. 그 이유가 커다랗게 두 가지거든. 책을 읽고 한번 얘기해 볼까? 16쪽, 17쪽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왜 혼내지 않았는지, 왜 화내지 않았는지. 16쪽, 왜냐하면 수박이 음, 걸려낼 때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안 다쳐서요? 그렇지. 아무도 안 다쳤었어. 그렇게 뭐 다치고 막 큰일이면 혼냈을 텐데 아무도 안 다쳤어. 잘 얘기했어. 다오니까. 자, 그거 말고 또 두 가지 더 있네. 또 16쪽과 17쪽 내용을 보면 17쪽 내용을 잘 살펴보고 한번 얘기해 봐. 또 왜? 왜냐하면 수박이 걸려 떨어질 때 집이 부서졌는데 마을 음. 어른들이 그거 하룻밤에 고쳤기 때문에.
그렇지. 금방 그거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음, 때문에. 다친 사람도 없고, 에이, 부서진 거 금방 고쳐주면 되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 혼내지 않았어. 그거 말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 세 번째. 17쪽에 그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보면, 누가 세 씨를 줄. 뿌린 것도 아닌데 참외가 사방에 열려 있어서 참외가 사방에 열려 있어 수박 그 집을 부쉈는데 안 얻는다고? 그거는 수박 그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 같은데? 17쪽 첫 번째 줄, 아니,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을 잘 읽어봐.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은 어릴 적에 한 번씩은 수박을 굴려보곤 했었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다원이가 지금 읽은 부분이, 말한 부분이. 그거하고 안 웃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세준이. 여기에서 그 수박이 굴러져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걸 잡았잖아요. 그런데 왜 안 웃느냐면 그 어릴 적에 그 거기 수박을 키우는 그 어른들도 어릴 적에나 한 번이라도 그 수박을 굴려보았긴 했으니까 가졌지 않을까요? 응, 다원이. 다원이가 자기 말로 한번 설명을 해봐. 왜, 어렸을 때 자기가 그랬다고 해서 왜 안 혼내는 거야? 어렸을 때 자기가 했는데 한 사람을 혼내면 자기도 혼나야 되기 때문에. 어, 그 아저씨도 어렸을 때 그런 수박 소리 하다가 막 뭐 집을 부수고 그런 경험이 있는 거야. 근데 자기도 뭐 했다는 거야? 안 혼났다는 거야. 또 자기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애들 마음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다. 음, 어? 그래서 어른들이 뭐야? 혼내지 않는 거야.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어. 여러분 엄마나 아빠는 선생님은 어렸을 때 공부하는 게 좋았을까? 별로 안 좋았을까? 별로 안 좋았지 별로 안 않을까요? 좋았어. 그러면 내가 공부하기 어렸을 때 별로 안 좋았으니까 세준이나 다원이도 공부하기 힘들 거다. 공부하기 싫을 거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놀아도 안 혼내야 될 텐데 왜 혼내? 그건 왜 음, 그런 것 같아? 똑똑한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똑똑한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그러면 이 수박설이 이것도 그럼 수박설이 안 하는 그 사고 안 치는 모범적인 아이로 만들려면 혼내야 될 거 아니야. 음, 그렇지 않아? 음, 다원 어떻게 생각해?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책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하지만 이 책 내용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모여서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다원이나 세준이가 엄마 아빠도 어렸을 때 공부하기 싫었잖아요. 게임하고 만화 보고 놀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왜 엄마 아빠는 어린 시절을 잊어버리고 우리한테만 뭐라 그래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야, 나도 어렸을 때 혼났거든. 나도 엄마 아빠한테 혼났거든. 그러니까 니들도 뭐 해야 돼? 혼나야 돼. 혼나야 돼. 이럴 수 있어. 왜? 이 수박설이 하는 이 아저씨는 어렸을 때 뭐 했기 때문에? 혼나. 안 혼났기 때문에 커서도 자기도 뭐 하는 거야? 안 혼내는 거지. 자기는 안 혼나놓고서는 자기 아이들만 혼내면 그거 좀 이상하잖아. 뭐 어쨌든 또 정반대인 사람도 있어. 난 많이 혼나서 난 커서 뭐 하지 않겠다. 아이를 혼내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도 있어.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도 혼냈으니까 뭐 할 거야? 니들도 혼나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마다 이제 그 부분들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7쪽 보겠습니다. 넷째 줄에 바나나는 귀해서 웬만해선 먹지도 못해요. 금값이지요. 라고 돼 있거든. 지금은 어때? 바나나가 너무 귀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먹어보지도 못할 만큼 귀해? 아니요? 지금은 아주 흔한 과일이야. 우리나라 사람도 혹시 제일 많이 먹는 과일이 뭔지 알아? 사과? 사과, 다원, 바나나? 혜준이는 뭐? 바나나? 정답이 나왔습니다. 과연 바나나일까요? 사과일까요?
제일 많이 먹는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뭔가 문제 낼 때는 모든 그 제목에 다 있어가지고 아, 좀 바나나로 찍었어요. 그렇지. 선생님이 그런 문제를 낼 때는 나름대로 그런 문제를 낸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과일이 이제 바나나를 제일 많이 먹게 되어서 지금은 그 바나나가 그렇게 흔한 그런 과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사과도 많이 먹어. 감도 많이 먹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과, 감, 배. 근데 바나나를 오히려 더 많이 먹어. 근데 지금 이 시기에는 바나나가 이렇게 귀했다는 거야. 왜 그렇게 귀했던 바나나가 지금은 흔해졌을까? 그 이유가 뭘까? 세준이. 사람들이 바나나를 먹을 때 그게 맛있다고 느껴지면 음, 그 바나나 자르면 그 씨앗 있잖아요. 그 씨앗을 뿌려가지고 음. 바나나를 맛있으니까 만들다가 그렇게 흔한 과일이 되지 않았을까요? 바나나를 먹고 맛있어서 바나나 씨앗을 많이 뿌려가지고 바나나 농사를 많이 져서 바나나가 흔하게 됐다. 네. 세준이는 그렇게 생각해. 다온이. 세준이 말이 옳다고 생각해? 아니면 세준이 말에 좀 문제점이 있어? 틀린 점이 있어? 저는 음,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돈이 없어서 음. 그러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잘 살아서 바나나가 그렇게 귀하지 않다고 생각. 다온이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가난해서 바나나를 잘 못 사 먹었는데 지금은 부자가 되어서 바나나를 쉽게 사 먹을 수 있어서 바나나가 흔해졌다? 그러네. 어때? 세준이 다온이 의견에 대해서. 맞는 것 같긴. 음, 다온이는 세준이 의견에 대해서. 세준이 의견도 맞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세준이 의견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준이 의견에는. 자, 바나나는 우리가 무슨 과일이라고 불러? 어느 지방에서 잘 많이 나, 바나나? 열대과일? 열대 과일이야. 우리나라는 열대 지방이야? 아니, 우리나라 혹시 무슨 지방이라고 하는지 알아? 날씨를? 우리나라는 온대지방, 온대지방.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온대지방이야, 우리나라는. 반면에 바나나는 어떤 데서 잘 자라는 거야? 열대. 열대지방은 날씨가 어떤 특징 갖고 있는 거야? 조금 덥고 습기가 좀 그렇지, 덥고 습한 거야, 1년 내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바나나 농사가 잘 안 돼요. 안 돼. 물론 우리나라도 요즘에 날씨가 좀 따뜻해져가지고 바나나 농사를 비닐하우스 하거나, 해놓으면 되잖아요. 비닐하우스를 하거나 해서 바나나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어. 근데 이제 문제는 비닐하우스 같은 데다가 바나나 농사를 지으면 돈이 많이 들어. 왜 비닐하우스에서 바나나 농사를 지으면 돈이 많이 들까? 요즘 같은 추운 겨울에 비닐하우스에서 바나나를 키우려면 그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뭘 피워줘야 돼? 난로 같은 걸 피워줘야 되잖아. 그 난로, 그 난로가 석유나 가스 같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요즘에 난방비 폭탄이라고 해서 이번 겨울에 막 도시가스 요금이나 석유 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어? 난방 요금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 그런 것처럼 그런 그 난방을 해가지고 바나나를 기르려면 바나나가 너무 뭐하다는 거야? 값이 비싸다는 거지. 그러느니 차라리 우리나라는 바나나를 주로 어디서 수입해 오는지 알아? 우리나라는 제일 많이 어느 나라에서 바나나 혹시 수입해 오는지 알아? 브라질? 브라질. 와, 브라질에서부터 바나나를 수입해 온다. 그럴 수 있겠네. 또 태준이는 어느 나라에서 우리가 바나나를 수입해 올 것 아마존? 거기. 같아? 아마존. 그렇구나.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는 주로 바나나를 수입해 오는 게 요 나라입니다. 요 나라. 어디? 필리핀? 필리핀. 저 필리핀 가봤어요. 필리핀 가봤어, 아예. 그래서 네, 근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여기 있고 여기가 필리핀인데 지금 우리 다온이가 말했던 대로 브라질에서 바나나를 수입해 오려면 아마존에서 바나나를 수입해 오려면 여기서 수입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뭐해? 몰라요.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지금 지도에도 같이 안 잡혀도 너무 멀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여기가 필리핀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나나를 이렇게 우리나라로 이렇게 수입을 해오는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다원이가 말한 대로 우리나라가 지금은 잘 살게 되었지만 옛날에는 못 살았기 때문에 바나나를 수입하기 힘들었어. 또 교통과 통신이 지금은 많이 발달했어. 근데 옛날에는 배길이나 비행기길이 잘 발달하지가 않았어. 응, 그러다 보니까 바나나를 수입해오기가 무척이나 힘들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쌤도 실제로 고등학생 정도 될 때까지 바나나를 못 먹어봤어. 텔레비전에서만 바나나를 봤어. 와, 신기하다 막 이랬어. 세준이. 저는 그 필리핀에 아, 어렸을 때 가서 기억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음, 거기에서 그 조금 좀 가난한 그 나무를 봤는데 음, 키가 음, 엄청 큰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땐 어렸을 때여가지고 대부분 한, 백- 한 10배 정도 되는 것 같아 보여가지고 너무 놀랬어. 그랬구나. 실제로 지금 말했던 대로 이런 식으로 바나나나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나무가, 바나나무를 키우네. 지금 화분으로 키우기도 하네. 어쨌든 바나나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나나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책 28쪽 보겠습니다. 책 28쪽에 보면, 속담 중에 아는 게 병이다라는 속담이 혹시 있는 거 알아? 몰라요. 아는 게 병이다. 또는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 들어봤어? 다원이? 무슨 뜻 같아? 여러분이 한번 모른다고 했는데 짐작을 한번 해보자. 아는 게 병이다. 또는 모르는 게 약이다. 같은 말이에요.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무슨 말 같아? 한번 짐작을 한번 해봐. 왜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생겼을까? 짐작이 잘 안 가? 다원이, 세준이. 음, 잘 모르겠어요. 다원이. 음, 옛날에, 알면 뭘 사고 싶어 하거나 갖고 싶은 거에서 돈이 많이 들고, 모르면 그것을 아예 모르니까 돈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지. 다원이가 얘기한 게 맞습니다. 우리 세준이는 수영을 좀 할 줄 알아. 네, 수영을 알죠. 알아. 다원이는 수영을 할 줄 몰라. 전혀 몰라.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물에 빠져 죽을 가능성이 클까? 다원. 아니야. 세준이가 물에 빠져 죽을 가능성이 더 커. 왜냐면 자신이 있으니까 어, 이렇게 한번 뛰어들다가 다원이는 아예 수영을 못하니까 아예 물에를 안 가. 아예 바닷가에도 안 가고 아예 계곡에도 안 들어가 아예. 근데 세준이는 나 수영할 줄 알아.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신만만하고 바다에 가고 막 계곡에 가서 막 수영하다가 수영치다가 실수로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뭐야 뻥 세준이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이럴 때 아이고 아는 게 병이라더니 저것이 수영 좀 할 줄 안다더니 저 바람에 저 사고를 당했네라고 뻥 세준 할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아는 게 병이다라는 말 하는 거야. 반면에 모르는 게 약이라더니 다운이 걔는 아예 수영을 모르니까 아예 근처에 가지도 않았다잖아. 그러니까 쟤는 멀쩡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는 게 병이다라는 거는 오히려 알아가지고 좋은 게 아니라 알아가지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아는 게 병이다 병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또는 다온이가 세준이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들은 거야. 응? 근데 그 얘기를 차마 뭐해?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다온이 너 세준이에 대해서 너 다 얘기해. 그러면 아예 모르면 자기 얘기를 안 할 거 아니야. 응, 같아서 세준이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 세준이가 기분 나빠할 건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아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없지.
그래서 이렇게 난처한 상황이 됐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아는 게 병이다. 또는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속담을 쓰는데, 지금 쌤이 28쪽의 상황을 보면,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 돼. 왜 28쪽에서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가 맞는 상황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볼까? 다원이 알겠어? 28쪽 내용을 보니까 왜 아는 게 병인지, 왜 모르는 게 약인지. 음, 음, 이게? 왜냐하면 음, 어른들은 먼 산을 보면서 입맛을 쩍쩍 다지고 음. 그 다음에 아이들은 청량이 가르쳐준 바나나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어느 할머니가 죽을 때 바나나 한 입 먹어봤으면 하고 말했어요. 그거하고 아는 게 병이다 하고 모르는 게 약이다 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다원아? 만약에 바나나를 몰랐으면 음. 할머니가 죽기 전에 바나나 한 입 먹어봤으면도 안 했을 거고, 어른들이 먼 산을 보면서 입만 쩍쩍 안 다셨을 거고, 아이들도 바나나 노래 안 불렀을 거. 자, 세준이 어때? 다원이 말을 들으니까. 알겠어? 어, 네, 뭔 뜻인지 알았어요. 그렇지. 세준이가 원래 스마트폰 같은 거를 안 썼어. 어? 근데 친구가 갑자기, 야, 나 스마트폰 샀다. 게임도 된다. 야구르지. 넌 이런 거 없지? 하고 이제 뭐 하면, 야구르면, 스마트폰 없이도 잘 살았는데, 그 친구가 스마트폰 갖고 막 자랑하면, 엄마, 나도 스마트폰 사주란 말이야. 나 스마트폰 없어. 난 불행하단 말이야. 하고 막 뭐해. 응? 갑자기 화가 날 거 아니야. 그럴 때, 아이고, 아는 게 병이라는 얘기.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얘기를 쓸 수가 있겠지. 혜준아, 이해가 가? 네, 와, 어. 그래서 요즘에 TV 때문에 인스타그램 혹시 알아? 인스타그램? 사람들이 SNS 인스타그램 하는 거 알아? 네, 그런 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많대. 그래요? TV 때문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때문에. 뭐가 불 어? 인스타그램 때문에 뭐가 불행해져요? 왜 인스타그램 때문에 불행해질까, 다원아? 아, 그 사람들의 어, 장점을 뭐 갖고 싶어가지고, 그렇지. 다른 사람들 인스타그램에다가 나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었다 하고 자랑해놓고, 나 여행 갔다 자랑하고, 세준이가 나 필리핀 갔다 왔지롱 하고 자랑하고. 필리핀 못 가본 사람은, 맛있는 음식 못 먹은 사람은, 비싼 막 반지 못 산 사람은 그 사람이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뭐야, 자기가 없어 보이고 받을. 상처받고 그래가지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뭐해? 아는 게 병이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나 인스타그램 안 할란다. 나 텔레비전에서 막 잘 사는 사람들 얘기 나온다. 나 그거 안 볼란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야. 괜히 그걸 알아가지고 오히려 뭐 하니까 불행해. 속상한 마음이 드니까. 또 반대로 모두가 그렇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런 걸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리 만족. 저 사람 나는 못 갖고 있지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보면 그래도 보는 걸로 대신 만족감이 든다라고 해서 대리 만족하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마다 이렇게 마음이 뭐해? 달라. 어떨 것 같아, 다원이는? 남이 막 공부 잘한다는 얘기 듣고 남이 막 좋은 옷 입고 있는 거 보고 보면 속상하고 그래서 아예 안 볼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없지만 저거 보니까 좋아하고 대리만족을 느껴서 좋을 것 같아. 어떻게 할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다원이는? 대리만족. 대리만족을 느낄 것 같아? 세준이는? 전 대리만족을 못 느낄 것 같아요. 왜냐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뭐 약간 조금 제가 아직 뭐
먹어보질 않은 그 뭐 파란색 바나나가 있잖아요. 음, 그런데 그 파란색 바나나 갖고 어떤 사람이 음, 막 자기 파란 음. 바나나 먹었다면서 막 야구르게 하면 좀 속상하니까 대리만족은 못할 것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또 이 똑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또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또 세준이하고 다원이가 서로 이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책 30쪽 보겠습니다. 30쪽. 책 30쪽에 보니까 자, 제일 마지막 게 둘째 줄에 그 사이 바깥 세상은 참 시끄러웠어요. 콩닥콩닥 쿵쿵 총소리와 대포 소리가 요란했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별 2개짜리 장군이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졌지요 라고 돼 있거든. 혹시 이 일이 뭘 뜻하는지 아는 사람? 대포 소리가 일어났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세준이. 잘 모르겠긴 하겠는데 그 전쟁 때문에 응, 그 막 별 3개짜리 뭐 장군도 있다고 뭐 있는데 응. 그 3개짜리 장군은 막 그 총에 맞아가지고 죽고 그래가지고 별 2개짜리 장군이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되는 그런. 아, 세준이가 이렇게 상상해 본 거야. 다원이는 혹시 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아? 응. 6.25전쟁? 아, 그렇지. 다원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준이가 세준이 생각대로 상상해서 얘기한 거고, 우리 다원이는 지금 역사를 얘기한 건데, 바로 여기서 나오는 총소리와 대포 소리가 일어났던 전쟁은 바로 1950년 6월 25일 날 벌어진 6.25 전쟁. 그러니까 세준이 6.25 전쟁 들어봤어? 네, 알고 있어요. 6.25 전쟁은 누가? 북한이 북한. 남침한 남쪽으로 쳐들어와 남쪽으로 침략한 전쟁. 근데 제 어, 누나 생일이 6월 25일이에요. 누나 생일이 6.25야? 네. 그렇군. 누나 생일을 잊지 못하겠군. 아니 그 6월 26일 6일에 태어났는데 그 6월 25일에 태어날 걸로 그 예정이 됐어요. 그럼 예정은 6월 25일인데 태어나기 6월 26일 날 태어났다고? 네, 그럼 6.25는 아니네. 다행히 네. 6이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별 2개짜리 장군이 대통령이 됐대. 혹시 이거는 뭔지 알아? 가원이? 이승만 대통령? 아, 이승만 대통령은 그 전에 1945년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우리나라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이 됐어. 그리고 1948년 그로부터 3년 후에 대통령을 뽑아 처음으로 제일 처음 초대 대통령 초대 일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 바로 지금 다운이가 말했던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분이야.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던 때에 바로 뭐가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도망을 치기도 하고 뭐 어쨌든 또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군과 맞서 싸우라고 막 했던 요즘에 어디하고 어디가 전쟁하고 있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렇군요. 전쟁하고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와가지고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이 지금 막 다른 나라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러시아하고 맞서 싸우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갖고 북한과 싸웠었어. 세준이.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그냥 싸운 게 아니라 그 우크라이나가 그 자기 여기 떠나겠다 이제 여기 나라 안 그렇지. 하겠다면서 그래가지고 그 러시아 너희 원래 우리나라였잖아 하면서 그 전쟁이랑. 맞습니다. 세준이가 잘 알고 있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과거에 소련이라는 나라로 한 나라였어. 그러다가 이제 알아요. 그 나라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막 여러 나라로 독립을 했는데 이 우크라이나 나라가 이제는 러시아 너희들하고 안 친하게 지낼 거야. 우리는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하고 친하게 지낼 거야. 라고 하니까 러시아가 화가 나가지고
넌 안 돼, 이 자식아, 못 가. 그리고 이제 뭐 한 거야? 너 떠나면 혼날 줄 알아 하고 쳐들어간 그런 전쟁인데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4.19 혁명이 일어난 1960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하고 선거도 막 이렇게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그래서 국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4.19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쫓겨나. 대통령에서 물러나. 그래서 하와이로 망명을 가. 그리고 나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섰는데 그때 새로운 대통령이 그때 제2공화국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통령 이름이 윤보선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을 됐어. 근데 이 대통령을 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1961년 5월 16일 날 이 별 두 개짜리 장군이 누구냐면 박정희 장군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박정희 대통령 들어봤어? 네, 들어는 아, 봤어요. 그 박정희 장군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군사 쿠데타는 군인들을 동원해서 힘으로 무력으로 자기가 대통령을 뺏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 박정희 장군이 자기가 뭐가 돼? 대통령이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18년 동안 대통령을 쭉 해. 박정희 이 대통령이. 그러다가 김재규라는 부하가 또 쏜 총에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해방되고 전쟁을 겪고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대통령이 되고 이런 역사를 뭘로? 배경으로 우리 동화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1쪽에 제일 마지막 줄 밑에 셋째 줄에 뭐가 생겼대? 고속도로? 고속도로가 생겼대. 고속도로가 뭔지 알아? 그 도로인데 좀 빨리 달리고 한 80 정도? 배겨서 고속도로하고 일반 도로하고 제일 큰 차이가 뭘까? 속도? 속도? 다원이 고속도로하고 일반 도로하고 큰 차이가 뭘까? 고속도로는 신호등이 없어요. 그렇지. 고속도로는 신호등이 없어. 고속도로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차가 밀리지 않는 한 쓰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일반 도로는 신호등이나 사거리 같은 데서 맨날 서야 되잖아. 그래서 네. 서지 않으니까 빨리 갈 수 있는 게 고속도로인데 특별히 지금 여기서 나오는 고속도로가 무슨 고속도로냐면 경부고속도로 혹시 들어봤어? 아니요. 못 들어봤어? 경부고속도로? 자, 우리나라에 고속도로가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이게 다 고속도로야. 우와. 여기 선 보이는 거 보여? 네. 이게 다 고속도로인데 이 중에서 특별히 경부고속도로는 요 지금 선 보여? 왜 이렇게 빨간 선? 길어요? 어? 왜 이렇게 길어요? 요 빨간 선. 요게 경부고속도로야. 여기 이 경이 서울경이야. 서울에서부터 어디까지? 부산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음. 고속도로를 놓은 거야. 그래서 이 경부고속도로가 여기 대전도 통과해 가. 여기가 대전이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서울 갈 때 주로 이제 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가고 또 부산 갈 때도 이렇게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가. 이 책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지금 보여? 옥천이라고 보여? 옥천. 네. 옥천이 옥천이 대전 바로 밑에 있는데 이 옥천을 배경으로 한 동화야, 이 동화가. 바나나가 모여라는 동화가 바로 이 옥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동화인데 이 경부고속도로가 생겨난 그 이야기를 이 책에서 쓰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화긴 하지만 실제 이 일을 좀 과장해서 과장해서 이런 동화로 만들고 있는 그런 작품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36쪽 보겠습니다. 자, 고속도로가 생긴 다음에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가면서 변화가 생겼대, 변화. 몇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36쪽 보니까.
초등학교를 다니고 이유라는 사투리를 쓰지 않았어요. 사투리를 쓰지 않게 되었대. 자, 충청도 사투리가 들어봤어? 그 해슈? 겁나 빠르대요. 아이고, 뭐라는 거요? 뭐라는 거요? 알아. 긴 거요? 아닌겨? 아닌겨? 그런겨? 이렇게, 그래슈?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봤어? 네, 알아요. 요거 주로 충청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거죠. 우리가 사투리. 다른 말로는 지방의 언어라고 해서 방언이라고, 방언. 사투리라고 하기도 하고 방언이라고 해도. 혹시 다원이나 세준이가 아는 사투리 있어?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 뭐 북한의 뭐 함경도 사투리, 평안도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 혹시 사투리 아는 거 있어?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네 밥 묵었나? 가시나야 뭐하나? 파떡 밥 안 먹고 세라필라. 뭐 어디 말투 같아? 쌤이 잘 못하는데 지금 어디 말투 내는 것 같아? 여수? 여수? 아닌데? 많이 묵었다 아이가. 그 고마해라. 이런 말. 경상도 사투리라고 그러고 여수 전라도는 봄에 지간 그 빨리 해 불어라이. 그랬냐? 허뜩 안 하고 뭐 한다냐? 요게 이제 어디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는데 사투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사투리의 반대말 혹시 뭔지 알아? 표준어. 뭐라 한다고? 표준어요. 지금 여러분이 학교 교과서에서 쓰고 있는 거. 방송국에서 아나운서가 뉴스할 때 쓰는 게 뭐? 표준어. 표준어. 자, 사투리를 쓰는 것과 표준어를 쓰는 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한번 얘기해 볼까? 사투리를 쓰는 것과 표준어를 쓰는 거. 다 사투리를 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조금 알아듣기 어렵지 않을까요? 어려워. 그래서 선생님이 제주도에 갔다가 제주도 사투리를 듣고서 그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예를 들면 제주도 사투리 중에 뭐가 있냐면 혼자 없어. 뭐 같아? 혼자 없어. 무슨 뜻 같아? 혼자 없어. 나 혼자 있지 않아? 다원이 무슨 뜻 같아? 혼자 없어. 무슨 뜻 같아? 혼자 있는가요? 어서 오세요라는 뜻이야. 어서 오세요. 혼자 없어. 그럼 이게 어서 오세요라는 뜻이야. 그 말이 통할까 안 통할까? 안 통할 것 같아. 안 통해. 왕방갑서? 왕방갑서? 이거 뭔 말이야? 뭔 말 같아? 반가워요? 와서 많이 보고 반가워. 가세요. 와서 보고 가세요. 도루몽 없어. 네? 도루몽 없어. 몰라요. 뛰면서 오세요. 놀몽 없어. 느리게 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제주도 방언을 쓰면 우리가 잘 알아듣기가 어렵겠지. 근데 표준어를 쓰면 다 잘 알아들 수 있어서 표준어를 사용하게 했어. 다만 표준어만 쓰면 또 어떤 점이 안 좋을까? 각 지방 고유의 맛이 없어져. 모두 다 똑같아져 버리면 각 지방의 특색이 사라지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어를 써야 된다라는 사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사투리를 쓰도록 허용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다원이는 어때야 될 것 같아? 표준어를 우리가 다 같이 써야 될 것 같아? 아니면 각 지방의 사투리를 허용해 줘야 될 것 같아? 지방이 사투리 허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더 좋을 것 같다. 세준이는? 저도 허용을 해야 돼요. 혹시 그 이유를 얘기한다. 그 거기 나라에 있는 음, 그런 특별한 그런 점은 음.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각 나라마다 말이 어때? 같아 달라? 네. 달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도 없애고 막 이런 말 다 없애고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은 말만 쓰면 편할 거 아니야. 우리가 네. 영어
중국 배우는 고생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 다 같은 말만 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각 나라 민족마다 언어가 다르니 그거에 대해서 뭐야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자, 오늘은 바나나가 뭐예요?라는 책을 갖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다원이 어때? 할만했어? 네. 다음 주에는 우리 세준이가 아까 그 책 보여줘. 곤충 세계에서 살아남기 2탄이야, 2탄. 이게 여러 권인데 저 그중에서 1탄도 있고 2탄도 읽고 아, 3탄도 다 읽었어요. 그중에서 몇 탄 갖고 볼 거라고? 2탄이요. 다원아 2탄 갖고 볼 거고 다원이가 저 책 갖고 우리가 뭘 얘기했으면 좋겠는지를 몇 가지 준비해 오면 돼, 다원아. 자, 세준이, 다원이 수고 많았고 선생님이 앞에 수업이 좀 늦게 끝나갖고 이렇게 부지런히 올 텐데 조금 늦을 수 있으니까 기다려주면 돼. 네. 그래.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 잘 가.